자, 오늘은 금원 사대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금원 사대가는 한약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이 앞에 붙은 금원이란 말은 금나라와 원나라 그 지배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중국의 한약사를 생각하실 때 떠올리시면 아주 중요한 그 시기로서 한나라 때 기원전 0세기를 전후로 합니다. 그리고 1000년을 전후로 해서 송나라가 남쪽으로 쫓겨나고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가 지배한 시기, 1000년을 전후로 해서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근대화를 맞게 되는 청나라, 1500년, 그러니까 0년, 1000년, 1500년을 말씀드렸는데 각각의 의미가 다르죠. 이 청나라는 이제 서구문물과 만나는 곳이고요. 금원 시대는 이 한약이 한번 이론적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정립이 되는 시기입니다. 발전하는 시기죠. 각가학설이라고 해서 병리학설이 각자의 학파를 통해서 발전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한나라 때에 한약의 원형이 완성됐다면 이 금원 시대를 통해서 현대 한약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지게 됩니다. 제가 의사학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은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한약은 끊임없이 발달하고 있다라는 면이고요. 이 내경에 있던 어떤 좀 날것의 생각들이 금원 시대에 아주 세련된 폼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사람들이 4명의 금원 사대가입니다. 이 금원 사대가를 이해하시려면 시대적 배경을 먼저 확실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원 사대가를 의사 이름을 외우고 책 이름을 외우고 해봤자 이게 의미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오늘 확실하게 시대적 배경부터 이 각가의 흐름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이름이나 책 이름은 안 외워도 되는데 그때 시대상을 머릿속에 그림 그리듯이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느껴보도록 하십시오. 자, 이 금원사대가의 학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해하실 때 역사적 배경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3가지로 간추려서 금원사대가의 등장 배경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민족이 지배하면서 이 한나라 관리들을 홀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라 관리들도 그 이민족을 섬기는 것을 별로 탐탁치 않아 했고 또 이민족들도 한나라의 관리들을 이제 지배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네 민족을 우대하고 홀대했기 때문에 이 고급 인력들이 의학을 하게 됩니다. 실제 유학 이런 걸 하던 사람들이 의학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서 질병이 창궐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금원사대가들이 실제 부모님의 병, 주위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의사의 길을 걷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불운한 이 사회상, 전쟁과 역병 이런 것이 또 훌륭한 의학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됐고요. 세 번째는 아이러니하게도 송이 이루어 놓은 그 문명에 있습니다. 송이 멸망했지만 송이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었거든요. 당시에 과학기술이나 이 인문학적인 유학 사상 이런 것들이 인쇄술이나 그 학술적으로 발달했던 문명을 토대로 그것을 바탕으로 기초 학문을 삼아서 이 금원 사대가가 이 많은 그 전쟁과 이런 것을 통해서 쌓은 경험, 질병 치유의 경험, 그리고 이 송대에 이루어진 문명, 이 2가지가 만남으로써 이런 멋진 학설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첫 번째, 뛰어난 인력들이 유학을 하는 것. 그리고 2번째, 당시의 전쟁과 기근, 역병. 그리고 3번째, 송나라의 발달된 문명. 이 3가지가 합쳐져서 이 금원사대가의 이 독특한 학설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기는 이 금나라 원나라 때라 그랬죠. 이 Conquest Dynasty, 이민족의 지배 시기입니다. 이 Conquest Dynasty는 그 역사학자들이 이 시기를 부르는 말이고요. 사실 한나라가 중국을 대변하지 않는데 꼭 한나라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좀 이렇게
오도된 말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이때 거란족이 요나라를 만들어서 이 중국의 북부지방, 만주부터 북부지방을 다 점령했었고, 이제 송나라는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쫓겨나서 남송시대가 열리죠. 그 다음에 이 요나라는 이 만주지방에서 생긴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에게 멸망을 해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쫓겨나죠. 그래서 이제 금나라가 또 이렇게 중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몽골에서 쳐들어와서 여진족을 또 몰아내죠. 만주 끝까지. 그래서 또 중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란, 여진, 몽고족이 한 나라를 남쪽으로 몰아내고 이 지배한 시기를 말합니다. 이 송나라는 그 1200년대에 몽고에 결국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남송이 계속 남아 있었고요. 이 금원사대가는 이 요나라 때를 제외하고 금나라와 원나라 때, 그러니까 여진족과 몽고족이 지배하던 시기, 이 중원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허베이성, 하북성에서 활동했던 의사들입니다. 이 금나라와 원나라는 이렇게 변발의 특징이죠. 근데 이 좀 변발의 모양이 달랐다 그래요. 이제 여기 누군지 아시나요? 하나를 묶고 뒤에만 남겨놓은 청나라식의 변발이고요. 여기는 몽고족의 변발이었다고 합니다. 차례대로 여기 여진족의 변발, 그리고 몽고족의 변발, 요 차례대로 이 역사가 진행되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 때 오면 다시 이 여진족이 중국을 지배하게 되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사람들은 이 금원사대가의 시작은 여기 하북성, 허베이성에서 시작됩니다. 굉장히 작죠. 요만큼이니까. 사실은 지금의 청주시, 그리고 보정시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요. 그 하베이성에서도 굉장히 작은 부분에서 시작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보정시에서는 역수, 그 당시에 역수라고 불렸기 때문에 역수파,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장부병기파라고 합니다. 이 역수파가 시작됐고요. 창조우시, 당시에 하간이란 말은 두 강 사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간 지역에서 이 한량파, 또 다른 말로 육기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들어오는 기운을 주 병인으로 생각했고, 이 장부병기파는 이 안에서의 장부의 허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중국 땅에서 정말 콩할 만한 지역에서 두 가지 다른 사상을 발전시키게 되죠. 이 하간 지방에서 하간 사람 유원소라는 사람이 한량파를 만들게 되고요. 이 역수 지방에서 역수 사람 장원소라는 사람이 장부병기 이론을 가지고 학파를 만들어냅니다. 이 두 사람이 그 시작이 되고요. 이 금원사대가 사람들은 공교롭게 성이 이응 아니면 지읒입니다. 그리고 이응에서 지읒으로, 지읒에서 이응으로 갑니다. 이름이 헷갈리시면 이응, 지읒만 생각하시면 떠오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작은, 만물의 시작이 그 원자라 그랬잖아요. 이 금원사대가를 시작한 사람들이 유완소, 장원소입니다. 유완소, 장원소, 이응, 지읒이죠. 이렇게 유완소, 장원소, 이름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금원사대가를 공부하실 때 또 굉장히 헷갈리는 게 이 호호 또는 별명 이런 것들이 같이 이름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유완소라고 하기도 하고 유하간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름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나중에까지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헷갈리거든요. 자, 이걸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헷갈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조건 이름으로 얘기할게요. 그리고 뒤에 호나 이 별명을 뒤에 붙였습니다. 유하간, 유완소는 하간 사람이란 뜻입니다. 지역 이름이에요, 하간은. 그래서 하간 사람 유완소, 장원소는 역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수 사람 장원소. 장원소는 별명이 없어요. 자, 유완소, 장원소가 시작이라 그랬죠. 유완소로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한량파, 육기를 중요시하는 한량파가 시작됩니다. 이 유완소의 그 한량파는
장종정과 주진영으로 이어집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장종정이 훨씬 앞쪽입니다. 주진영은 좀 더 뒤쪽이고요. 장종정은 한토하, 그러니까 토하게 하고 설사시키고 땀을 내는 방법을 주로 썼어요. 이 장종정은 그러니까 호 같은 거죠. 자가 자화입니다. 그래서 장자화 혹은 장종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장종정, 장자화, 자화, 장종정입니다. 그 다음에 주진영, 여기 이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읒으로 갑니다. 장종정, 주진영. 주진영은 아까 하간 사람이라고 그랬죠. 강가에 살아서 이분은 시냇가에 살았습니다. 쫄쫄쫄쫄 시냇가. 그래서 단계 지역에 살았다고 해서 단계, 시냇가 근처에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단계 노인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단계 노인. 지금으로 치면 뭐 청계천의 무슨 한의원, 청계천 무슨 한의원, 청계천 김원장, 주원장 뭐 이런 느낌이에요. 단계 노인 주진영. 근데 이제 주단계 이렇게 많이 부르죠. 또 저서의 이름도 단계신법, 동의보감에도 이렇게 단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헷갈리겠지만 이름은 주진영이니까요. 별명이 단계인 주진영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유한소, 장종정, 주진영 이렇게 이어지는 파가 육기파입니다. 유한소는 하간 사람, 강이죠. 주진영은 단계, 시냇물이죠. 그래서 물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지역이. 공교롭게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차가운 물로 열을 식히는 걸 주요 치료 방법으로 썼습니다. 장종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한량파, 이 육기를 중요시한 파는 나중에 청나라 때 온병학설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온병학파가 태어나게 되는 이론적 바탕을 이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장부병기학파는 장원소에서 시작했죠. 장원소는 어디 사람이요? 역수 사람이었죠. 유한소는 하간 사람, 장원소는 역수 사람입니다. 이 장원소의 장부병기는 이제 이고를 통해서 굉장히 이론이 이제 확고화되죠. 굉장히 인기가 많아집니다. 지금까지도 이고의 그 비위로는 영어로도 번역돼서 팔리고 있습니다. 이고는 이동원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불려요. 이동원은 자칭입니다. 자칭. 스스로 동원 노인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동원 노인. 뭐라 그럴까요? 별명. 자칭 동원 이고입니다. 이름은 이고입니다. 이 이고의 학설은 이렇게 지금 보약 쓰는 이런 거랑 굉장히 비슷하고요. 이 명나라 때의 한의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뭐 장부변증이 이때 지금의 장부변증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내경에 있던 기초적인 개념이 장부의 개개의 한열 허실을 따라서 처방하고 치료하는 시스템이 이때 완성되죠. 이 이고의 그러니까 장원소에서 이고로 이어지는 이 장부 학설은 뒤로 가서 뭐 이천이나 장경학 같은 명나라의 의가의 그 학파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가지 육기파, 장부파 이렇게 나뉘고 요 중에 요 네 명을 우리가 금원사대가라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금원 시대이기 때문에 좀 금원사대가라고 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간 사람 유한소, 자화 장종정, 별명 단계 근처에 살던 주진영, 그리고 자칭 동원 이고 이렇게 네 명이고요. 이 하간은 큰 강, 단계는 시냇물, 그래서 차가운 약을 주로 썼습니다. 장종정은 여기 얼굴 보면 굉장히 꼬장꼬장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공격해서 사기를 빨리 몰아내는 한토화 삼법, 한토화를 시켜서 몰아내는 방법을 사용했고요. 여기 이고 선생님은 굉장히 온화하게 생겼죠. 마르고 예민하고. 그래서 이렇게 속의 장부를 잘 보호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도 큰데요. 이 주진영 선생님이 제일 마지막인데 이때는 나라가 좀 평안해지고 먹을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색욕, 뭐 주색 이런 것 때문에 허화가 많이 떴기 때문에 이 허화, 그러니까 실화가 아닌 거죠. 이렇게 불은 불이지만 열은 열이지만 이렇게 허에서 나는 불을 식욕이나 이렇게 색욕을 절제하는 것 이걸 통해서 다스리는 것을 좀 주요시했고요. 이고 선생님 때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굉장히 그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사람들 보호해주는 치료를 좀 많이 했던 거고요. 이 유한소 장종정이 활동할 때는
정말로 전란의 시기였습니다. 끊임없는 전쟁, 그리고 역병이 위생도 안 되고 환경이 좋지 않은 게 역병이 돌았었기 때문에 이 적극적으로 열을 꺼주고 사기를 몰아내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먹을 게 없고 좀 몸을 보호해주는, 그리고 추진영 때는 좀 살만해서 이렇게 잘 먹고 또 문란에서 생기는 병들을 허화를 억눌러주는 식으로 치료를 했던 겁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잘 이해하시고 이 이응 지응만 생각하시고 살았던 동네, 그리고 어떻게 학파가 이어나가는지를 머릿속에 그리신다면 금원사대가를 이해하시고 지금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실 때 또 재밌게 잘 쏙쏙 머릿속에 들어오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또 진행해 보죠.